토리가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 같다. 4개월 전쯤 최초 토리의 피부병 발병 이후 거의 매주 1회씩 동물병원을 다니며 복용약을 투여해 왔는데, 그 결과 피부병은 점점 악화일로에 그리고 눈도 뜨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 발생 등 잠시 피부병이 회복되는가 싶더니 웬걸 길을 걷다 쓰러지기까지 했었다. 이러다 토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으로 크리스는 차라리 한국 지인에게 보낼까란 고민을 심각하게 하던 차, 그러니까 약 3주 전 토리 눈이 너무 심각하여 또 한 번 병원을 옮겨 4번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모든 검사를 한 결과 눈에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였다. 근데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을 부비며 불편해하는 토리를 보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에서 크리스는 무척 괴로웠다. 그래서 크리스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태국 오기 전엔 멀쩡했던 토리였는데 피부병 발병 이후부터 문제가 하나 둘씩 추가되면서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죽을 병이라도 걸린 것일까? 피부병 발병 때 약용 샴푸로 치료하다 호전되지 않아 옮긴 2번째 병원에서부터 피부병 원인을 진단하다 간이 안 좋다, 심장이 안 좋다 하여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피부병은 점점 악화되어 3번째로 병원을 옮겼고, 처방에 따른 약 복용으로 그때 잠시 회복되는 듯 했으나 눈을 잘 뜨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처방에 의한 눈치료 심각할 정도로 더 악화되었다. 어쩔 수 없이 4번째로 병원을 옮겼는데 눈 문제에 대한 진단이 달랐고 수술을 권유하였다. 수술비는 약 35만원 정도라고 했다. 5번째로 옮긴 병원에선 근본적으로 눈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똑같은 증상이나 모든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달랐다. 그리고 토리는 그 당시 5종류의 약을 복용 중이나 회복은커녕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크리스는 그날 결정하였다. 더 이상 이곳 파타야 동물병원의 모든 의사 식빵 새끼들을 절대 믿지 않기로. 그리고 복용 중인 5종류의 약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오직 토리 스스로 이겨내기를 바라는 자연 치유를 기대하며 동물병원과 약 복용을 끊은 지 3주차를 보내고 있는데, 토리는 현재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약 1주 전 한국 지인의 소개로 소통하게 된 한국 의사쌤의 추천으로 구입한 처방전 사료 급식 후부터는 더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눈 문제는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부작용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토리의 눈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결국 오진과 함께 4개월간 지속된 과다하고 엉뚱한 약물 복용이 토리의 건강 악화 원인이었던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타이에 의한 강제 약물 투여 고문을 잘 버텨준 토리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감사해하는 크리스. 상대적으로 태국 동물병원 의사놈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인해 크리스는 현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세계적 전문가와의 온라인 상담으로 치유를 위한 조언을 구하려 한다. 잠시 지켜보도록 하자.
오늘은 크리스가 매입한 콘도미니엄을 정식으로 계약하는 날이라 중간 체크를 함과 동시에 파타야 지역에 분양 중인 약 8억대 하우스를 투어를 해보기로 한다. 크리스가 분양받은 코파카바나 2의 정식 명칭은 코파카바나 코렐리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리스는 약 39스퀘어미터 면적의 원룸을 프리세일 기간이라 가장 싸게 책정된 1억 7천만원 분양으로 계약한 후 가장 빠른 납입 조건의 옵션으로 4%를 추가로 할인받아 최종 금액 약 1억 6천만원에 분양받는 것이다. 프리세일 기간인 현재 약 20% 이상 분양이 되었다고 하고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 전에 현장을 잠시 둘러보러 온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코파카바나 코렐리프.com에서 디테일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층일수록 분양 금액이 올라가는데 가장 저층은 약 1억 6천, 가장 고층은 약 1억 8천5백이다. 크리스는 틀딱이라 높을수록 베란다에 서면 다리가 후달달거려 딱 중간치에서 조금 위인 27층을 택하였다. 이혼 후 크리스는 집도 절도 없이 전전하다 보니 자신의 삶이 참 처량하다고 느낌과 동시에 상당히 불안해하였다. 처음엔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구하다 보니 주거비가 만만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별 희한한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하였다. 한 번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에 막상 가보니 단독이 아닌 공동주거였는데 하필이면 옆방 사람이 경찰에 쫓기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집 앞에 주차 중인 크리스의 차에 허락도 없이 올라타고 크리스에게 강제적으로 침 튀겨가며 고함을 질러가며 도주를 종용하였다. 하지만 방금 도착한 후 집 앞에 주차 중인 크리스는 바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느닷없이 차에 탄 놈이 알고 보니 옆방 놈이라 벙찐 상태에서 하이라고 말하는 와중에 쏟아내는 그 놈 새끼의 말 중 반 이상이 욕이라 당최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서 주차 후 대화 시도가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한 크리스는 개거품문 그를 무시한 채 주차를 완료하였고 이 황당스런 상황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렸다. 여러 명의 경찰이 차 주위로 몰려오고 있음을 본 크리스는 그때서야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와 함께 공포감이 엄습함을 느꼈다. 다행히 별 문제 없이 경찰들이 그를 체포하였고 그 후 차 문을 닫으러간 크리스는 그 친구가 앉은 자리에 서슬퍼런 가위가 떨궈져 있음을 발견하고선 그때서야 심장 졸깃과 흥닥거림을 아무도 모르게 시연하였다. 때로는 말귀를 전혀 못 알아먹는 것도 인생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우친 크리스. 그 와중에 고객의 안전과 사건 파악을 위해 걸려온 에어비앤비로부터의 전화에서 이번엔 크리스가 개거품을 문 채 지금 막혔거든. 따끈따끈한 스릴러 무비 한 편을 통으로 씹으려대며 상남자 모두에 의한 본인의 완강한 도주거부가 사건 종결의 키가 되었음을 은근슬쩍 강조하였다. 정중한 사과와 함께 에어비앤비는 크리스에게 그 숙소가 불안하여 당장 나오고 싶다면 1박에 최대 350불 2일간 호텔비를 지급할 것이고 잔여기간 숙소 투숙비는 전액 환불해준다 하였다. 고래? 다음날 크리스는 보따리를 싸서 장장 10시간을 운전하여 로키 산맥의 유명 관광지 자스퍼에 도착 후 이틀간 관광을 즐겨버렸다. 그런 얼탱이 없는 일을 겪은 크리스. 최근까지 집 한 칸 없는 자신을 비관하던 차, 이번에 콘도를 계약했으니 한결 마음이 여유로워진 것이다. 보이는가? 에르메스 스타일, 그리고 똥파리 색상의 화려하고 고급진 가방에 든 계약서가? 여기서부터는 별책 부록이다. 사실 이번에 크리스의 뜻밖의 콘도 구입을 중개해주신 부동산 에이전트 그분은 크리스를 럭키가이라 칭하였다. 진짜임. 왜냐하면 크리스의 코파카바나 유튜브 영상 덕에 크리스를 포함 현재까지 총 4명의 한국분들이 에이전트 그분을 통해 콘도를 구입하였을 뿐 아니라 크리스에게 직접 그분이 한 말을 요약하자면 크리스를 만나기 전에는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크리스의 콘도 구입 이후를 기점으로 고객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크리스는 최근 부동산 그분이 시도 때도 없이 하우스 콘도 닥치는 대로 팔아치우고 있는 것을 목격 중이기도 하다.
크리스는 기껏해야 수천 뷰인 자신의 일기장 같은 영상보다 기본 수만 뷰가 찍히는 정보성 강한 컨텐츠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 그분에게 귀인이 되어버린 입장에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감사를 표시해 달라며 절대 살 일은 없을 거라 미리 못을 세려받고 파타야 지역의 하우스들 그리고 좋은 콘도가 있으면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했더니만 마침내 오늘 현재 분양 중인 무반으로 크리스를 초대한 것이다. 태국에서는 주택단지를 무반이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개인 명의로는 구입이 불가하다. 하지만 회사를 차려 회사명으로 구입은 가능한데 대충 들은 바로는 주택 구입을 위한 회사 설립은 영업활동이 없는 이름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라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단 매년 약 4~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은 태국 배우자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태국 이주에 관하여 나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양 틀딱 어르신들의 조언을 따르자면 총 구입가의 10%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를 은행융자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현금이 충분하다 쳐도 그리고 다소 이자가 붙더라도 최장 30년 장기융자로 주택 구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아마도 까임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하하. 지금 보고 있는 하우스는 하나로 약 8억 1천만원 가격대인데 방 4개, 키친 2, 수영장, 그리고 가구 완비 옵션이 적용되어 있다. 전체 면적 617스퀘어미터에 겉면적 363스퀘어미터이다. 그리고 잠시 후 보여질 공사 중인 하우스는 같은 형태이나 마당이 없는 타입으로 하나로 약 5억원 가격대이다. 전체 면적 310스퀘어미터에 겉면적 298스퀘어미터이다. 파타야 지역은 대부분 30분대 생활권인데 이 무반은 파타야 중심지로부터 약 15분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리절브와 타운이라 한다. 크리스의 수준에서 이 집이 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전혀 의미가 없고 단지 파타야에 위치한 8억짜리 집의 수준이 이 정도쯤 되나보다라고 가볍게 봐주면 될 것 같다. 태국은 한국과 달라 특정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부동산의 경우 새 집 새 콘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거가 아닌 투자가 목적이라면 부동산 구입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투자가 목적이라면 오래된 집을 싸게 매입하여 새 집처럼 리모델링하여 리세일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라 부동산 그분은 조심스레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